사실은 지금부터 좀 길게 보신 분들은 사실 지금 삼성전자 사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지금 이제 길게 보고 모아 들어가기는 나쁜 시기는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이. 네, 괜찮아. 우리 아들은 네. 생각날 때마다 한 주씩 사더라고. 나 오늘 뭐 샀지? 오늘 사셨어요? 오늘 뭐? 아, 저는 매일 사요. 매일 조금씩 사고 매일 조금씩 팔아요. 아, 오늘 삼성전자도 조금 샀구나. 삼성전자 사셨어요? 아, 삼성 그냥 아주 조금 샀어. 아주 조금 그냥. 한 1억? 이거는 아유, 1억 산 거 있긴 해. 근데 이거는 얘기를 할 수가 없네. 건자재 샀어요. 건자재. 1억 산 거 있어. 건설주도 좀 샀고. 뭐 자동차 그 건설 그 가구 회사도 조금 샀구나. 네. 그리고 최근에 저런 것들 좀 올라왔어요. 저 뭐지? 그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이제 위드 코로나 간다고 해서 맞아요. 사실 그 전에 막 여행주랑 엄청 올랐잖아요. 막 올랐다가 네. 다시 또 이게 뭐 3차 유행하면서 후룩 떨어졌어요. 네. 그 전에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올랐을 때 그걸 다 정리를 했다가 다시 요번에 빠졌을 때 뭐 또 조금 샀는데 그런 것들이 요 며칠 올라서 일부 팔아요. 아, 스타일 알 거야. 우리는 오르면 한 번에 다 밀진 않고 알죠? 오르는 잔잔잔잔 알잖아요. 스타일 알아요. 그런 것도 좀 팔았네요. 사람들 오니까 손님들 이제 그런 거지 사놨다가 이제 손님들 오니까 그런 거지 파는 거지. 그 비수기 성수기 하는 거예요. 비수기 성수기 하는 거예요. 여름에 트리 사놨다가 크리스마스 오면 트리 다 팔고 이제 돈 바꿔놨다가 튜브 사놨다가 여름 오면 튜브 다 팔고 그렇죠.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는 건데 아 이거 영업기술 너무 알려주세요. 사람들 다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영업기밀인데 이걸로 오래 먹고 살았는데 우리 애들 학교 보내고 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아니 내가 진짜 우리 방송을 하고 내가 잔잔잔 막 뭐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내가 막 힌트를 막 주고 하거든요. 아, 또 마음이 약하고 마음씨가 좋아가지고 알려줬는데 그게 이제 그날 상한가 비스코문하게 쭉 날아가는데 매물이 진짜 막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야. 다 우리 구독자들이 다. 난 못 갔어. 난 못 갔어 그날. 난 골프 치고 뭐 하느라고 봐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훅 도로 떨어지는 거야. 방수 켰더니 그 형들이 다 팔았더라고. 그래서 이거 성수기 비수기 우산장사 이거 이제 내가 볼 때는 다 들통나가지고 영업기물 다 오픈돼가지고 이제 성수 비수기. 지금 제 자리보다 밑에 있는 섹터 어떤 거 있어요? 이거 물어봐도 돼요? 네. 아 진짜요? 뭐 그럼요. 있어요? 제 자리보다 건설. 야 건설. 네. 그리고 뭐 음식료 섹터 전체적으로 좀 저렴한 편이에요. 네. 저는 이게 20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 얘는 이 가격에 거래됐는데 지금 왜 이렇게 좀 싸게 거래되지? 그럼 좀 지나면 올라오더라고요. 다시 자리로. 다시 오더라고요. 얘는 이 자리였는데 왜 이렇게 비싸지? 이런 건 다시 또 내려오고. 네. 그런 것들은 다시 내려오고. 뭐 바이오 같은 것들이 그랬죠. 네. 이게 말이 돼? 이거 뭐 이게 말이 돼 했던 것들 있잖아요. 네. 지금 심정지 상태, 거래 정지 막. 이거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식인 건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잖아요. 굉장히 이게 이런 게 특이한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한동안 원래 가격으로 온다는 게 특이한 얘기가 된다. 네. 그리고 예전에 우리 삼성전자 저는 이제 방송이 다 남아 있으니까 삼성전자 1월에 사람들 다 미쳤던 거 아세요? 삼성전자요? 그렇죠. 10만 전자. 13만 뭐 15만 전자 막 이제 곧 간다. 그렇죠. 저희는 그때 팔았어요. 줄였어요. 저희만 진짜 우리 저기서만 다 줄이고 근데 그 뒤로 무조건 삼성전자는 무조건 가고 막 일종의 막 이렇게 확 쏠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사실은 좀 반도체 사업 부부들이 과도하게 좀 돈을 많이 벌 때예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그게 계속 유지가 되고 더 벌면 10만 전자 계속 유지되고 더 올라가겠죠. 근데 디램 가격이 빠지게 되면 그게 이제 고정비는 일정하기 때문에 빠지는 만큼 영익단에서 이제 까지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1월 1분기까지는 예측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돈을 잘 번다고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렇게 이거는 일종의 자연의 법칙으로 움직이는 건데 그걸 사람들이 못 보더라고. 거기 그래서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 우리 심사위원장님도 잘 아는 전문가들이 다 그때는 삼성전자 날아간다고 다 노래 불렀어요. 저는 이제 전문가 그랬던 때가 있죠. 저는 전문가 아니지만 저희는 줄였습니다. 자랑한 거예요. 맞아요. 자랑하러 왔어요.
그래서 올해 자랑하셔도 돼요. 네, 올해 저희는 되게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1월부터 한 7월쯤 됐을 때 이제 하반기는 돈이 확확 붙기는 어렵고 개별주들이나 가고 8, 9, 10월은 지키기 장이다. 지키면 다행이다. 그래서 진짜 하방이 좀 막힌 것들, 밸류에이션 좀 매력도가 좀 이미 사람들이 지쳐서 더 팔 사람 없는 것들로 많이 옮겨놨어요. 그래서 8, 9, 10월은 많이 잘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 11월부터는 조금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예상하는 게 뭐 다 맞겠어요. 하지만은 이제까지는 다 맞았다는 거. 자, 그러면 지금 앞으로 2022년이 오잖아요. 예상 한 기만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2022년 건설과 음식료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반대로 반도체, SK 하이닉스 어떨 것 같습니까? 1분기 좀 지나고 조금 천천히 슬로우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슬로우하게 다시 좋아질 것 같다. 그러니까 타이밍을 저는 한 1분기를 봐야 되는데 1분기 그러니까 실적까지는 보고 근데 매수를 언제 할 것인가. 이미 주가가 그러니까 디램이 반등했을 때는 주가가 이미 바닥에서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실제 그 매니저분들도 그렇고 언제 이거를 담을까를 고민을 할 거예요 지금. 근데 당장은 좀 시간이 좀 걸릴 거고. 아니 그때 반도체 애널리스트 김경민 애널리스트님이 나오셨었는데 그때 뭐 8만 전자 간다고 그 전에 그 방송했다가 되게 악플이 많이 달렸었어요. 근데 그 넘어서 10만 전자 가니까 경민 가시돼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들은 선행을 찾으려고 디램 가격에 수출입을 보고 수출입 동향이 움직이고 그거에서 이제 그 중에 이제 디램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잖아요. 그만큼을 발라내고 그렇게 해서 예측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중 오더가 얼만큼 들어왔는지 뭐 이런 것도 계속 예측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예측을 가잖아요. 가격이 그거보다 먼저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게 먼저 움직여요. 아무리 예측을 하는데 가격이 움직여서 이거는 아직 시장이 안 좋아졌는데 왜 움직이지? 이거 잠깐 거품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턴어라운드 신호인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먼저 올려놓고 그다음에 실적은 안 나오는데 주가는 오르고 있어요. 그다음에 얘가 횡보하는 중에 이 가격에 맞는 상황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제서야 되는. 그래서 사실은 그 애널리스트 분들보다는 매니저 분들의 좀 동물적인 감각 이런 것들이 빠르고 사실 그거 이제 디램 가격 수출 나가고 스팟 가격을 봤을 때는 한참 느린 거고 그보다 빠른 게 이제 고객사의 스탁 상황. 고객사들이 주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좀 빨라요. 저는 사실 그쪽을 좀 그러니까 주문 들어올 것까지 예측을 한다고 예측을 하고 이제 스탁량이 줄어가면 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시키면은 좀 늘겠지. 그때쯤 해서 정확하게 뭐 어느 날 어느 지점이 몇 시가 바닥이야. 이거는 어려워요. 그건 이제 진짜 골프랑 비슷한 게 선수를 이렇게 딱 쳤는데 그 원하는 홀 안으로는 못 떨구는데 그 언저리로 볼만 보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부터 좀 길게 보신 분들은 사실 지금 삼성전자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이제 길게 보고 모아 들어가기는 나쁜 시기는 아니에요. 지금이. 괜찮아. 우리 아들은 생각날 때마다 한 주씩 사더라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중에 만약에 사 모아야 된다면 뭐가 더 나아요? 삼성전자가 더 좋아요. 삼성전자. 근데 하이닉스가 수익은 더 클 거예요. 디램 반등에 좀 더 다이렉트로 반응을 하고 삼성전자는 정말 뭐 장기로 정말 애들이 하기에 왜냐하면 기업 경쟁력이 하이닉스보다는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근데 삼성전자에 저는 맹신하는 이제 투자 방법은 별로 좋은 투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거를 듣고 삼성전자를 맹신하는 걸로 오해할까봐 하나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있어요. 다 필요 없고 하나만 알려줘라. 그래서 삼성전자만 막 해요. 근데 그거는 오히려 또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요, 미국이 맘먹으면 삼성전자 한 몇 년 안에 망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이제 뭐 그런 이유가 있다면,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 보셨잖아요. 화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한 개별 기업 리스크는 사실은 분산으로 해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도 이 내 포트의 한 부분. TSMC도 사고. 그렇죠.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가 안 돼도 뭐 다른 섹터, 현대차랑 뭐 이런 거 이렇게 해놓으면 네. 혹시 왜냐하면 인생이잖아요. 네. 그걸 몰빵하게 되면 맞아. 그게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려워지면 나도 어려워지잖아요. 네. 아니 왜 그러냐고 왜. 좋은 회사 다른 회사들도 많은데요. 쫙 깔아놨다가 네. 잘 되는 애가 나오면 나랑 맞는 애가 나오면 네. 걔를 팔고 네. 또 깔아놨다가 그런 식으로 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놓으면 네. 거기 보면 그 확률이라는 게 네. 주식도 이제 확률 게임이에요. 근데 삼성전자가 진짜 망할 확률이 1%라고 쳐요. 네. 1%가 엄청 큰 거예요. 그죠. 근데 1%인데 내가 5종목으로 나눴다고 해봐요. 네. 그럼 1%에 0.01의 5승인가요? 5종목으로 나눠. 5종목이면 5승인가요? 그럼 거의 뭐 제로에 네. 거의 뭐 5종목으로만 나눠도 네. 다 터질 확률은 0이거든요. 네. 근데 하나가 혹시 잘못되면 다른 것들로 살려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가 무너지면 실제로요. 네. 예전에 뭐 황제주들 뭐 SK텔레콤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주가 보세요. KT도 그렇죠. 네, 거의 뭐 한 채 예전에 IT 버블 잘 나갈 때 10분의 1 토막 난 다음에 뭐 10몇 년을 갖다가 뭐 잃어버린 행보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한순간에 종목 믿었다면. 근데 그 사람 잘못한 게 없어요. 또 예전에 저 한참 주식할 때 황제주, 네. 현대중공업 그것도 이제 현대중공업이 없어 주식하는데 그랬었어요. 그때 당시에. 네. 지금 어디 있어요? 현대중공업 어디 갔어요 지금. 예전에 그 영광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시총에 없잖아요 상위에. 지금은 뭐 그때에 비하면. 삼성전자도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아직은 저는 항상 그래서 기업에 뭐를 보냐면 네. 기업의 이익은 경쟁력에서 오는 거거든요. 경쟁력. 경쟁력 구조. 네. 그래서 애플 같은 회사 정말 너무 좋죠. 단점 딱 하나예요. 애플 같은 회사는. 뭐요? 비싼 거. 가격이 비싼 거. PER이 높은 거. 네. PER이 높은 거 말고 단점이 없어요. 네. 삼성전자는 지금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자산의 일부분으로 그냥 투자의 개념으로 충분히 괜찮은 그 기초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걸 재산으로 생각해서 해야지 이걸 얼마를 따먹으려고 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네. 흔들려요. 그럼 이제 막 떨어졌을 때 내가 지금 이걸 뭐가 지고 있다. 네. 도박에서 지금 고수업에서 지금 내가 잃고 지금 있다. 돈을 잃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걸 재산으로 파악을 하면 네. 올라올 건데 특별한 문제 없으면은 디램 가격이 하락이 멈췄을 때는 이미 한 바닥에서 한 20-30% 올라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다시 지금 경쟁력을 유지만 하고 있으면 네. 전고 좀 돌파할 거고요. 왜냐하면 디램도 그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점점 제조 원가는 낮은데 그 인플레이션만큼 더 비싸게 팔고 해요. 디램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큰 주식과 네. 작은 주식. 네. 어떤 게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요? 네, 큰 주식은 네. 시장 효율성 이론의 강형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보잖아요. 네. 삼성전자 애널리스트만 몇 명이겠어요. 틀린 순간이 잘 없다. 그렇죠. 거의 그러니까 저평가되기가 네.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로 따지면 강남 아파트. 근데 지방에 네. 이제 아파트인데 아무도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아니 여기가 이 가격. 제가 송도의 아파트를 살 때 다 미분양에다가 아무도 안 봐. 아무도 관심 없어. 송도가 유령 도시일 때가 있었죠. 제가 가가지고 우리 저 투자 모임에 가가지고 그 팜플렛 갖고 가지고 네. 하나씩 사세요. 한 인당 2개씩은 살 수 있어요. 네. 그때는 뭐 규제도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쵸. 그리고 90% 대출. 90% 대출일 때 그래가지고 뭐 한 3억짜리 3천만 원이면 샀거든요. 근데 그런 게 강남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강남은 그렇지는 않아요. 주식시장도 똑같아요. 중소형 회사 돈 엄청 버는데 아무도 관심 없어요. 지금은 그래도 주식 참여자들이 많았는데 저 한참 탐방 다니고 그럴 때는 탐방 가면은 주담이 진짜 오랜만에 한 몇 년 만에 손님 맞은 것 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 없고 그런 회사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PER이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전 PER 1짜리
제조업이고 그 이익을 꾸준히 내는데 PER 1대도까지도 떨어져요. 회사가 이익 내는 만큼으로 회사가 1,000억인데 1년에 막 1,000억 벌어 막. 근데 내년도 뭐 그 정도 벌어 막 이러네. 1,000억까지는 안 되고 한 600억 막 벌고 막 그래요. 그럼 1점대 나오거든요. 그랬었어요. 2008년. 500억 버는데 회사 700억이면 그렇게 나오죠. 네. 그런 게 있었다고요? 네, 있었어요. 네, 2008년, 9년도 막 있었고, NC소프트도 얼마나 그때 PER 낮았는데요. NC소프트. 네,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뭐, 이는 아니었는데, 뭐 대형 회사 그 정도니, 중소형 회사는, 그러니까 중소형 회사 중에서도 또 그 자기네 것만 하고 ROE도 높고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살펴보면.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이렇게 크기가 그 캥거루가 새끼가 이렇게 조그맣대요. 네, 맞아요. 크면 엄청 커지잖아요. 맞아요. 캥거루는 덜 자란 상태로 나와서 뱃속에서 기르니까. 근데 이제 이미 큰 회사는 그게 커지기가 애플이 성장을 얼마나 지금 이제 힘들겠어요. 세상이 성장하지 애플 자체가 성장하기는 이제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이제 등치가 너무 크니까 점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조그만 회사가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로 크게 성장할 수 있거든요. 카카오 같은 회사도 조그만 회사였는데 엄청나게 커졌죠. 그러니까 그런 매력이 있죠. 근데 커지려면 커지는 것 좀 허락 받아야 되잖아요. 카카오 요즘 허락 못 받은 것 같은데. 그 정도는 많이 커졌어요. 또 그러니까 엄청 커졌죠. 엄청 커졌는데 뭔가 그 단계에서 이제 근데 단계마다 위기가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카카오는 항상 우리 주식시장에서 얘기했을 때 단점은 딱 하나였어요. 뭐예요? 내수. 내수. 내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내수로 돈을 너무 많이 벌면 그 나쁜 사람들, 우리나라 돈 많이 벌면 나쁜 사람이잖아요. 근데 수출로 돈을 많이 벌면 영웅이고 국위선양이잖아요. 그래서 카카오는 이제 내수여서 그런데 만약에 수출해서 돈 많이 벌었으면은 아마 저기 허락 안 받아도 되는데 왠지 그걸 잘 이용을 해도 국민 돈을 뭔가 뺏어간다는 돈이라는 걸 뭔가를 이게 사실 교환인데 교환이 아니고 뭔가 뺏어간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감성적으로. 만약에 지금 초보인데 시드가 내가 월급 모아서 살 거야. 월급 들어올 때마다 살 거야.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기능 기간이 긴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반도체 조금. 저는 근데 음식료 세트 지금 이제 하면 음식료 세트 세팅해 놓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은 뭐 섹타로만 너무 접근하지 마시고 섹타는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개별 기업을 확실히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중에서도 잘하는 회사들이 있고 그 좀 이제 성적표가 나뉘어요. 그리고 제약 섹타도 지금 괜찮아요. 제약. 제약하고 건기식도 괜찮고. 거의 지금 원래 그 대한민국 얘기하면 요금은 좀 긴데 지금 한 8월부터 딱 제 예상대로 거의 뭐 그쪽으로 좀 돈 잘 버는 저포 회사들이 돈이 안 몰리고 있어요. 그게 10월까지는 좀 어려울 거예요. 11월부터 조금씩 좀 잔잔하게 반등하다가 12월 조금 괜찮을 거고 근데 올해는 하여간 어려워요. 그렇게 막 큰 시세 내기는 어려운데 건기식도 내년 상반기에는 괜찮을 거예요. 내년 상반기에는 돈이 좀 몰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상반기. 좀 약간 사치제 업종 이런 거는 어떨까요? 어떤 거 뭐예요? 사치제 뭐 있어요? 필수제가 아닌 거. 뭐 의료기기 같은 거? 뭐 있을까? 사치제 뭐 있어요? 우리나라에 사치제가 없나? 사실 뭐 해외 기업들은 그런 것들이 있고 주가도 되게 좋아요. 명품 주식이라든지 소비재도 괜찮은데 우리나라에 사치제가 없나요? 우리나라는 지금 의류주들이 괜찮아요. FLF 뭐 신고가 달리고 실제로 뭐 옛날에 그거 있었는데 로만손. 그치. 지금 JS나로 사명이 바뀌고 거기는 지금 이익을 제대로 못 내고 있어요. 그래요? 그렇구나. 안 봐도 알아요. 이거 옛날에 막 그런 거였는데 김연아 관련주 막 해가지고 그다음에 손현재 씨가 정하고 지금 상장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JST나가 됐구나. 보면은 지금 792억인데 지금 저 EPS 보시면은 한번 여기 보여주세요. 이익 보세요. 빨간 거 팍팍 찍혀 있죠. 오늘 지금 돈 못 벌고 있어요. 아니 뭐 이거 이런 데가 좀 좋아지지 않겠어요? 코로나 지금 그래서 의료주들은 되게 실적들이 괜찮아요. 의료주들이. 그래서 F&F 지금 신고가고 최근에 뭐 이제 M&A 뭐 이슈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더네이처 홀딩스 같은 것도 주가 괜찮고 오태사들 괜찮아요. F&F 보시면
85만 8천 원입니다. 훌륭하죠. FNF. 그때 이거 뭐 MLB하고 이런 데 아니에요? 네. 맞죠? 디스커버리 네. 하고. 그런 거 코데즈 컴바인. 그런 것도 있지 않았어요?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오태사들. 근데 거기는 아직 있네. 거기는 이제 좀 작고. 거기는 좀 작고. 이제 패션은 네. 진짜 개별 역량이 FNF는 진짜 경영의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을 정말 잘해가지고 네. 또 그런 회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또 업종만 보고 섹터만 보고 가면 또 이렇구나. 그럼요. 패션은 아시잖아요. 네. 패션은 제가 패션 잘 몰라가지고. 그 만드는 옷 그 원가는 다 똑같죠. 요거 1,000원이나 10만 원에 파는 거나 똑같이 만드는데 네. 거기에 어떤 마케팅과 환상과 사람들한테 이미지 메이킹을 했냐에 따라서 맞아. 어떤 회사는 10만 원에 팔아도 잘 팔리고 어떤 거는 만 원에 팔아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약간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장이어서 네. 이 차별화가 확실하네. 이쪽은. 이런 게 없는 것들이 이제 보면 네. 영업무역이나 뭐 한세실업이나 이런 것들.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실적들은 괜찮아요. 영업무역이나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네. 실적도 괜찮고 뭐 주가도 양호해요. 아주 네. 단단하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네요. 네. 사람들이 돈을 번 거에 자꾸 매몰되는데 네. 저는 어떻게 돈 번 사람 매주 저 로또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죠. 돈 버는 거는 중요해. 어떻게 벌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뭐 비트코인도 벌고 뭐 벌어요. 네. 근데 버는 과정에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벌었다. 네. 그거는 제가 볼 때 오징어 게임인 거예요. 오징어 게임 그 456억 그게 네. 큰 돈 같다 보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목숨 걸고 한 건데. 목숨 걸고 456억? 난 안 내요. 그렇지. 나는 목숨 안 걸고 400만 원 받을래. 그냥 주는 돈. 나도 그냥 나 40만 원 할게. 400. 생돈. 나 그 생돈이면 훨씬 낫지. 그래, 그거거든요. 네. 그거를 근데 생각을 못했고, 우와, 456억 생각하는데, 리스크 테이킹을 한 자본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비트코인 하세요? 안 합니다. 비트코인 왜 안 하세요? 비트코인을 저는 알게 된 지가 $50일 때부터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그 앱스트릭도 읽어보고, 네. 뭐 어떤 건 알았는데, 네. 기초 자산에 대한 가치가 그냥 그건 더 이상 받아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가치 빵이에요. 받아줄 사람이 없다. 근데 금 같은 경우도 네. 금도 가치가 없잖아요, 사실상. 금은 산업재예요. 금은 쓸 수가 있어요. 산업재로 최소한의 가치가 있다. 금은 사람들이 귀금속으로 안 써도 네, 산업재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금은 쓸 때가 금속은 쓸 때가 있죠. 알루미늄 보세요. 요새 알루미늄 가격 보세요. 자동차 가격 올리는 것도 알루미늄 가격 올라서 그런 건데 쓸 때가 있잖아요. 비트코인의 가치는 받아줄 사람이 있다는 게 비트코인의 가치예요. 비트코인에 대한 호감도를 가진 사람이 늘어나는 것. 네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다 비트코인에 대한 거를 난 안 할래 하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에 어디다 쓸까요? 비트코인을? 네, 어디다 쓸래요? 비트코인 어디다 쓰지? 테슬라 사는 데 쓰죠. 테슬라 그냥 안 받아주. 그렇게 되면은 테슬라 형도 안 받아주겠죠. 왜냐면 화성 갈 때까지는 받아주지 않을까요? 네. 화성에 누가 받아주면 되겠다. 화성의 외계인이 받아주면은 비트코인은 거기에 매료된 사람이 끝나면 끝이다. 네. 그래서 사실 중국에서는 막잖아요. 이게 너무 커지면 접종선인데 예를 들면 뭐 나라에서 막았어요. 끝나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하세요? 막으면 끝나는 거죠. 그럼요. 막았는데 어떻게 안 끝나요? 전 모르겠어요. 근데 규모가 너무 커져서 비트코인은 제가 볼 때 거기까지 커질 수가 없는데 커져서 발권력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게 발권력은 발권력 그거 뭘로 지키는데 국방력으로 지키잖아요. 그렇죠. 말 안 되면 없애겠지. 말 안 되면 발권력에 영향을 미치면 그런 나라에 있으면 바로 항공모함 출동시켜가지고. 결국에 화폐 가치는 미사일 가치거든요. 그렇죠. 화폐 가치라는 거. 똑똑해서 잘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찍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애가 찍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항공모함 출동시켜야지 해서. 옆에서 군사훈련하고 해야 되는데. 옆에서 없애버려야. 비트코인은 군사훈련 할 존재가 없잖아요. 그건 안 되잖아요. 맞아. 비트코인은 그거를 지켜주는 그게 없구나. 그래서 군부대가. 그 비트코인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자본이 그 돈이 어디서 왔겠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자본이 한쪽으로 빨려든 거예요. 한쪽으로 이제 거래 뭐 교환의 수단 똑같아요. 이것도 교환의 수단이 되죠. 희소가 했다 1,000억이다. 누가 1,000억에 받아주면 1,000억이 아니고. 자, 그리고 NFT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 똑같아요. 똑같다. 어디다 써. 네. 어디다. 근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거는 저는 그건 블록체인하고 기술은 쓸 때가 있죠. 기술은 쓸 때가 있죠. 아주 저는 그 블록체인 기술은 처음 보고 와 이거 이 사람 그 천재네. 이거 쓸 때가 진짜 무궁무진하네. 하긴 했는데 비트코인은 다른 거예요. 이제 콜라라는 뭐 음료수를 만드는 그 제조 기술하고 기술이 뛰어난 거지. 이 콜라가 이거 뛰어난 건 아니거든. 이 콜라를 갖다가 뭐 1억 2억에 막 사람들이 한 캔을 가지고 거래하는 거 지금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 그렇다. 네, 그렇다. 이거는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으시고.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1,000만 원을 왔어요. 네. 그러면은 안 산다. 만약에 이제 저한테 공짜로 준다고 공짜로 준다. 공짜로 준다. 그럼 받죠. 그럼 인사 감사합니다. 절 10번 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네. 지금 뭐 1,000만 원 1,000만 원 내야 된다. 비트코인 하나에 1,000만 원 시대가 왔어요. 하나에 1,000만 원 왔다. 떨어져서 지금 가격에서 훅 떨어져서 1,000만 원 시대 왔어. 네, 제값 주고 사라고. 할인해 주면 사죠. 1,000만 원인데 나한테 500만 원에 사라. 그럼 사지. 그럼 500만 원 될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 시세가? 아니 나한테만. 몰래. 신사임당님이 1,000만 원 사가지고 나한테 500만 원에 팔아줘요. 그럼 나 바로 1,000만 원에 팔게? 그렇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바로 할인해버리죠. 완전히 투자에 대한 관점은 그 이익에 대한 그걸로 갖고 계시네요. 네. 비트코인은 실질적인 이익이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회사는 모두가 그 회사 안 사. 사죠, 저는. 거기서 이익이 나온다면? 나오면 사죠. 예를 들면 이 회사가 이제 PER, 그러니까 회사 가격에 대비 한 5년이면은 회사 가격만큼 돈을 벌어요. 거기다 매년 이렇게 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이 회사 가격이 좀 저렴하게 거래가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샀어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나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PR이라 그러는데 PR 5배에 사가지고 10배에 사겠다. 팔겠다 해서 샀는데 다음날 이제 상한가를 간 거예요. 2배를 기대를 했는데 30%를 오른 거예요. 그럼 이제 사실은 나는 한 2년에 2배를 기대를 했는데 하루 만에 30%를 올라버리면 개이득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연수익으로 환산하면 말도 안 되는 수익이 갑자기 뻥 생긴 거죠. 그래서 팔았어요. 그럼 어제 사고 내일 팔았으면 이거 뭐 단타고 주식 노동이네. 아니에요. 그건 투자예요. 그건 투자입니다. 그거는 이제 나는 이제 내년 보고 그 100%를 기대했는데 다음 날에 했으니까 올랐어. 거의 한 700일 기다려야 될 거를 하루 만에 땡겼으니까 얼마나 시간 가치를 땡겨준 거예요. 그 모든 시간도 리소스고 모든 건 리소스거든요. 돈도 리소스고 이 자원이거든요. 그거에 이제 이 일종의 함수값이 딱딱 맞아 떨어지면 되는데 다음날 올랐어요. 그런 생각은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팔거든요. 그건 이제 좋은 투자였죠. 근데 이제 넣었는데 진짜 2년 뒤에 100%를 천천히 간 거예요. 1% 올랐다가 0.5% 떨어졌다가 1% 올랐다가 0.5% 떨어졌다 막 이렇게 했는데 2년 뒤에 갔는데 내가 원하는 그 가치만큼 왔어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또 알아봐 주는 거예요. 이익도 늘었는데 저 사람들이 이 회사는 한 PER 10배 정도로 봐줬어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더 올랐겠죠. 주식의 시가총액이 더 늘었겠죠. 거기서 팔면 또 되게 바람직한 투자고. 그래서 우선은 좋은 회사, 지금 앞으로 돈을 많이 벌 회사를 골라야죠. 무조건 돈이에요. 무조건 EPS. 주식은 그냥 EPS입니다. 주식은 주당 순이익. 주당 순이익. 가장 중요한 게 주당 순이익이다. 그냥 순이익. 순이익. 그냥 이익이 다예요. 그래서 뭐 테슬라 같은 거 엄청 올랐잖아요. 테슬라도 지금 이익을 내고 앞으로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테슬라가 앞으로 뭐 영원히 돈을 못 벌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 가격이 아니죠. 그 주식이라는 거는 그런 거죠. 주식이라는 건 이익의 함수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금 같은 경우는 네. 이익이 없잖아요. 인플레이션 해지하는 거 이상은 갈 수가 없는 거죠. 장기 곡선은 네. 금은 그냥 딱 인플레이션만큼만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익이 없더라도 네.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냥 생산 활동은 없고 자체 자가 발전은 없는 건데 네네. 초과 수익은 어디에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금은 초과 수익이 없기 때문에 네. 저는 금을 안 해요. 특수한 경우에만 해요. 네. 금은 이제 현금 대용인데 이제 금을 이제 바로 뭐 그냥 세금 내면서 금을 살 일은 없고 네네네. 금 관련 이제 금융 상품을 하죠. 네. 그건 네. 이제 그 상황에 봐서 너무 이건 저평가돼 있다 해서 사는데 유리하지는 않아요. 장기적으로 금은 유리하지는 네, 부자가 되는 길하고는 네, 거리가 있습니다.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상품은 유리한 선택은 아니다. 그렇죠. 네. 초과 수익은 회사가 성장을 해서 초과 수익을 내면 그게 다 주주들한테 가면서 네.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는 거죠. 모든 상품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그렇죠. 그 뭐 돈 얼마나 떨어지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애플 같은 회사가 정말 네. 바람직한 예죠. 애플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네. 이익과 거기다가 앞으로도 돈을 벌 거라는 그 구조가 딱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놓으면 마음 네. 편안한 거죠. 얼만큼 벌 건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미래에. 모르죠. 그게 네.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미래에 얼만큼 벌 건지를 알아야지. 네. 예를 들어서 아까 EPS 얼마일 때 그거에 몇 배 가격에 내가 팔겠다라는 네. 결론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미래 이익은 어떤 식으로 추정을 하세요? 그게 이제 미래 이익 같은 게 네. 되게 저는 이제 주식 분석하듯이 사람도 분석을 하거든요. 네. 그럼 뭐 봐요? 저요? 네. 저는 지나온 시간들 같이 그렇죠. 해온 것들. 얘가 어떻게 했는지를 네. 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좀 정말 쉬운 회사를 들게요. 네. 회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과자 회사는 네. 과거에 이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가 네. 딱 나와요. 그렇죠? 과자를 얼마나 팔았는지. 네. 근데 과자 회사의 이익은 네. 그냥 하나예요. 네. 과자를 많이 팔고 네. 많이 팔아야겠죠. 그 다음에 많이 남기면 돼. 거기서 이제 얼마나 그 원가 비중이 작은지가 과자의 회사의 이익이잖아요. 그러겠죠. 그럼 보면은 과거에 이제 수량을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네. 그 한 10년 동안 수량이 네. 거의 뭐 일정했다. PER 몇 배 거래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격을 본다. 네. 네. 한 15배에서 시장 사람들은 과자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한 15배 선에서 거래되면 되는구나 생각을 네. 하고 있었는데. 주당 1,000원 벌면은 15,000원이면은 주가가 그렇죠. 리즈너블한 가격이구나. 그 정도 가격이나 했는데 네. 주가가 10,000원도 안 하는 거예요. 여전히 1,000원 버는데. 네. 그러면은 네. 이게 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얘네가 이제 앞으로 네. 사람들이 과자를 안 먹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엄청 과자를 잘 만드는 회사가 나왔다든지 네. 이런 것들을 체킹해보는 거예요. 경쟁사가 등장했는지. 네. 근데 그런 일이 없다. 네. 없다. 그러면 이 정도 회사면은 회사에 돈이 많이 쌓이겠네. 결국은 그 이익은 주주에게 계속 될 거고 네. 배당은 얼마나 해주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평가를 하는 거죠. 저평가 되는지 안 돼 있는지. 그리고 영업 상황을 보는 거예요. 이 회사가 그랬는데 옛날에는 국내에만 팔았는데 지금은 해외에다 막 수출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 예를 들면 한류나 다 해가지고 한국 과자에 대한 거를 동남아, 인도, 러시아 같은 데서 먹기 시작해요. 그런 숫자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해외 쪽은 성장이 있구나. 국내는 기본적으로 파는 거고 해외 쪽은 성장이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파악할 거는 이제 물가 많이 오르잖아요. 네. 원재료 가격들도 막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이 커질 수도 있겠네요. 네, 비용이 커질 수도 있고 또 네. 인건비도 오르잖아요. 네, 네. 이걸 소비자한테 전가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인 거거든요. 가격을 올릴 수 있냐 없냐 보는 거예요. 근데 과자 회사는 비교적 쉽게 올리고 라면 같은 건 쉽게 못 올려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올리면 저항이 있어요. 가격 저항이 있어요. 생필품이니까. 네. 그래서 좀 눈치를 봐서 다른 회사랑 어쩔 수 없어요 하면서 올리는 게 있는데 네. 과자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과자는 필수자는 아니죠. 그리고 과자가 좀 그런 프랜차이즈 밸류가 있어요. 성인들이 예를 들면 어릴 때 새우깡을 먹었어요. 맞아요. 저도 꽃갈콘은 먹어요. 그러니까 커서도 그걸 먹지. 맞아. 뭔가 새로운 거 어디 외국에 뭐 신기한 거 그런 거 한동안 외국 과자도 엄청 우리나라 유행했다가 잠깐 반짝했다가 확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먹었던 새우깡을 다시 먹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회사가 앞으로는 이익이 늘 가능성이 네. 높고 유지할 거고 지금의 가격이 이제 저렴하다. 회사 가격이 저렴하다. 그럼 사놓고 기다리는 거죠. 아, 지금 1,000원 버는데 한 주당 1,000원 버는데 한 주 가격이 15,000원이야. 네. 원래는 15,000원이었는데 지금 10,000원이야. 10,000원이다. 아, 그럼 5,000원 먹을 건 있네. 네. 왜 이만큼 싸게 팔 이유가 있어? 한번 찾아보는데 없어.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여기서 그거구나. 그렇죠. 이건 주관이에요. 아, 이거를 찾아보는 게 자기 그거구나. 이거 좋아하는 사람은 더 파볼 거고 그렇죠. 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다가 안 할 거고. 그거는 이제 각자의 경험에서 사실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이거 뭐 15,000원까지는 돼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나는 뭐 12,000원만 돼야 되는 생각도 있고 2만 원이어야 돼 하는 생각도 있는데 어쨌든 시장은 옳아요. 네, 시장이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맞으면 돈을 버는 거고 그게 아니고 이제 시장이 아니야 무슨 과자 회사가 10배야 10,000원이야 아니야 니들은 5,000원 받아야 돼 해서 그 가격에 아무도 안 사준다 5,000원 가겠죠. 그것이 맞는 거다. 네. 그 투자한 사람 생각이 틀린 거다. 그럼요. 그건 시장은 모르는 거죠. 네. 내가 생각이 틀렸는지 시장이 뭐라 그러지? 일시적인 변동성인지 아니면 내가 완전 틀린 건지 그걸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시간이 해결해 주죠. 시간 지나고 보면은 그게 잠깐 유행이 없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던 거야. 다시 올라온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다시 흘러도 계속 그 가격이고 그렇다. 근데 이게 산술적으로 이 주식회사라는 게 주주가 주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PER 10배만 돼도 회사 버는 돈 다 배당해줘 봐요. 그러면 결국 이제 주식 가격은 그 금리하고 이제 상관관계가 제일 깊어요. 가장 이익과 금리. 그렇죠. 근데 이제 금리를 훨씬 뛰어넘는 회사가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가격에 있다는 거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위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 현상이거든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렇죠. 월세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나와서 1년에 1,200만 원 나오는 집이 있는데 그게 1,200만 원이요. 그거 이상한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순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는. 근데 그게 유지가 될 수 없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요? 주식시장이요?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일이 잠깐 있어요. 잠깐씩? 제가 예전에 2009년도에 현대차 우선주를 10,000원에 샀는데 그때 배당금이 1,050원이었어요. 얼마에 샀는데 1,050원이요? 10,000원인데. 10%가 넘네요? 네. 근데 지금 현대차 배당금 3,000원 넘고 그렇죠? 그때 10억치 산 사람들 두고 있으면 1년에 3억씩 배당이에요. 3억, 4억. 그럴 때가 있구나, 잠깐씩. 그때 순간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배당이 줄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근데 실제로 배당이 주는 게 아니라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 그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결국 승부네, 그것도. 그러니까 결국은 EPS예요. 결국은 주당 순이익이 많이 벌면은 그 가격에 있을 수가 없어요. 자연의 법칙으로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순간적으로 이게 다시 자연의 다시 조화가 올 때까지만 기다리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다시 올 거니까 편안한 건데 기다리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 주식시장은 뭔가 인위적인 뭔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이 자연의 법칙으로 움직여요. 원래는 제자리로 오게 돼 있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리에 이탈한 거를 사서 제자리에 오면 판다. 제자리보다 올라간 거는 또 제자리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가장 매력적인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주식을 사랑하세요? 알바도 이것저것 하곤 했는데 자본가가 되고 싶었어요. 자본가가 되면 이제 이 자본가하고 이제 노동자의 그 차이는 일을 하나냐 안 하냐가 아니고 내가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노동자. 근데 이제 일을 하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제 좀 자유롭게 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면 자본가인데 이제 제가 그 일터에 없어도 돈이 좀 불어나고 이런 것들에 편하거든요. 재밌어요. 대학 다니면서 대리운전도 하고 컴퓨터 배달도 하고 근데 그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요. 얼마 안 되고 먹고 사는 하루 먹고 살았는데 하루 먹고 살 조금 남은 것 같다가
계속 쌓았죠. 좀 더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공부를 따로 했어요. 그냥 한 세대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투자 서적은 거의 다 읽어봤어요. 제가 아마 한 세대생들 중에서는 좀 특이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생이세요? 80년생이요. 80년생? 네, 국악권. 저기도 제이 블랙님도 한 체대 나왔던데. 아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춤추시는 분. 나랑 연배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할 것 같은데. 네, 네. 네, 그래가지고 혹시 그런가 해서. 무슨까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 투자는 제가 요새 뭐 골프 치러 다니고 해도 어딘가에서 자본이 일하고 저는 이제 골프를 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다른 거는 그게 안 되잖아요. 좋잖아요. 재밌잖아요.